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날이 역시 어제 느낌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올라가다 떨어지죠 느낌이었는데 네, 훅 하고 떨어졌어요. 오늘은 정말 오후에는 무섭게 한번 낙폭이 세게 한번 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장을 아마 보셨더라면 음, 굉장히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동시호가 때는 장 마무리 동시호가 때는 삼성이 마이너스 막 9%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일을 어째, 오면 이거 어째 막 이런 쉬고 계실 텐데 일단 저기만 안 쓰면 됩니다. 대출만 안 쓰면. 네, 신용만 안 쓰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입 꽉 물고 몸뚱아리로 한번 당해보자 했는데 역시나 각오를 했지만 아파. 그쵸.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 현금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은 현금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다시 만들어줬고 네, 현금 2% 3%씩 빠지면서 현금이 아니란 걸 증명했고 자기는 주식이다. 네, 올라갈 때는 그렇게 현금 같이 하더니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5에서 8%, 5에서 10%씩 빠지면서 네,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한 날입니다. 네. 참고로 어제는 오전에 사다가 느낌이 쏴해서 멈췄고 이거 앞불싸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오후에 조금 샀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 8%막 이렇게 가는 모습 보고서 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네. 물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더 한 2,800? 뭐 거기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보이더만요. 네. 뭐 저는 이제 차트는 거의 안 보지만 차트상으로만 보면 2,800까지 열려 있는데 그러나 2,800이 저점이라면 지금부터 나는 사는 게 맞다. 나눠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세계적인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이미 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스탑과 AMC 등등과 관련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그 헤지펀드와의 대결, 그로 인한 헤지펀드들의 파산설 뭐 이런 것들이 헤지펀드들은 1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 1을 갖고 10을 사업을 해요. 네. 그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가 하나 자빠지면 연쇄로 같이 물려가지고 자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블랙스완이 될 것이냐 여부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알 수가 없죠. 구체적인 수치도 뭐 밝혀진 바도 없고요.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규모를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문제가 됐던 멜빈 캐피탈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뭐 청산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게임스탑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2의 제3의 게임스탑들이 많이 전 세계에 있거든요. 심지어 네. 폴란드 증시에서까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사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멜빈 캐피탈의 이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헤지펀드들이 또 많잖아요. 네. 예, 그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헤지펀드들이 대부분의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증시 하락을 많이 야기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0배 레버리지 쓰는 CFD 상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그런 레버리지로 갖고 있으면 해외 투자는 안 좋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봐서는 약간 기미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또 샀어요. 네. 중국 시장 1조 정도 외국인들이 샀고요. 한국은 1조 넘게 팔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하튼간에 이 레버리지 건이 영향을 미치서 일파만파로 넘어가면 문제는 조금 더 일으킬 수는 있다. 그건 모른다. 네. 가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지수는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네. 왜냐하면 분명히 너무 가격이 그동안 비싸서 손이 안 나갔는데 오케이 그래 한 번만 더 떨어져 봐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매수의 적기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가만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진짜 이유라면 네. 본질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게
멀리 보면 네. 웃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해하실까봐 오늘은 조금 긍정론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샀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드렸던 거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살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난 몰라. 모르지만 나는 살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복귀를 좀 해드리면, 현금성 주식이 아니고 현금을 더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복귀를 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현금성 주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5% 10% 빠지더라. 지금 지난 일주일간에. 그래서 아이씨 이건 또 좀 착오를 했다. 이건 나만의 시나리오를 너무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귀를 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복귀는 했고, 자, 그 2분기 실적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계속 저희가 했던 얘기가 8인치 라인의 쇼티지는 지금 전 세계적인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동차 못 만들죠? 핸드폰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점점 예. 그 화면 구동 IC칩, 이런 IC칩 같은 거 지금 없어요. 지금 계속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2분기에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적이 EPS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준다면 여기 떨어지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제가 오늘 조금 롱사이드에 좀 편중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시라고.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창 공매도 이슈가 되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 게임스탑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공매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죠. 네. 예,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거액 자산가들이 그동안 증시를 카지노처럼 갖고 놀면서 다른 사람들만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거센 비판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을 때려잡겠다는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마스라는 사람이죠. 네. 차마스라는 사람이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매도가 140% 공매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유동주식수의 140% 규모의 공매도를 쳤다. 나는 이해가 안 되긴 해, 이게.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주식이 100개밖에 없는데 140개를 공매도를 칠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네. 이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차입을 한 다음에 네. 공매도를 치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이번 게임이 레딧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진짜 재미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로 지금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절반은 한두 달만 월급 못 받으면 바로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 그렇죠. 유동금이 아예 없는 상태. 그리고 0.1%의 부가 나머지 90%의 부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 네. 1% 아니에요, 여러분. 1%가 아니고 0.1%야. 0.1%가 90%보다 더 돈이 많은 그런 아주 웃기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5만 달러라고 해도 절반이 거지 같은 상황인 이런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1인당 평균 소득이 확 올라간 것뿐이지 대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정부로부터 받은 돈 갖고 뭐를 한 거지? 레딧에 모여서 140% 공매도라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분석을 한 것 같아. 레딧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게 잘 알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우리 그 오타쿠들이 파기 시작하면 샅샅이 파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겠어. 그냥 미국에서 그렇게 샅샅이 파서 이거는 어느 헤지 펀드가 이 정도 했는데 과잉하게 공매도를 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쟤들이 피토하면서 쇼 스퀴즈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논의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그 세계에서. 그래서 작살 내러 가자 이런 거지. 근데 앞서 잠깐 엘리자베스 워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이 금융시장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좀 가지고 놀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죠. 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면서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불똥이 안 튈까 하는 일단 조금 불똥 튀었어. 오늘 불똥 튄 거예요. 네, 이번 하락을 보고 좀 느낀 게요. 역시
시장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주지 않는구나라고 느낀 게 이때까지 시장에서 이제 하락한다면 어떤 변수로 하락할 거냐를 봤을 때 제일 많이 꼽은 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걸 꼽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뭐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반대 매매로 인한 뭐 기타 주식들 매매 거기다 CFD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도세 때문에 증시 세계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거 정말 예측을 못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시장의 큰 폭의 조정이나 큰 폭의 상승이나 이런 거는 항상 예상했던 고려 대상으로 삼았던 그 변수들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네, 그쵸. 사실은 뭐 테이퍼링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제 레포 그건 하루 이틀 찻잔의 폭풍이야. 그거 그냥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시간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금방 끝날 이슈였어요. 네. 그 이슈는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조차도 기간을 어떤 분위기 조성하고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 할 때 충격이 그렇게 많이 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당해봤잖아. 파월이 이전 누구였죠? 그때 테이퍼링 발작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이미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충분히 조심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똥만 했는데 항상 문제는 근원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예요. 네. 레버리지가 크면 그게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여전히 의문이죠. 그게 또 알 수 없어서 더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도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냥 독감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네.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스펙트럼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시장에서 반응을 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예의 주시하도록 하고요. 예의 주시하긴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네. 네, 결국 해지 펀드가 연쇄 도산만 안 하면 되지, 사실은. 그쵸. 그거 뭐 해결되는 거지. 네, 근데 뭐 이미 손실 마이너스 100% 수준에서 다 자르고 있잖아요. 이미 잘랐고. 아, 근데 또 레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라. 물량 안 나왔는데? 뻥이다. 뻥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 웃기지 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네티즌한테 네티즌 수사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잘못 걸리면 맞아요. 뼈도 못 치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한국 카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들한테 아주 작살나고 있어요. 네. 과연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 정도면은 정말 절박한가 봐요, 헤지펀드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누군 말이 맞는지는 저희는 사실은 뭐 3자 입장이라서 뭐 이게 옳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뭐 논외지만 그 헤지펀드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 세력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맞지만 그들의 신상도 털고 가족들까지 뭐 공격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긴 합니다. 나쁜 것도 배워갔네. 네, 그렇죠. 뭐 나쁜 다양한 것도 사람들이 배워- 많아요. 나쁜 것도 배워갔어. 네. 예. 그리고 중국 유동성 축소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오늘 되돌리긴 했습니다. 지난 한 나흘 동안 유동성을 계속 인민은행이 회수를 했다가 네. 오늘 처음으로 다시 공급을 했는데요. 네. 지난 25일부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통해서 지원했던 405억 위안을 순회수를 했고요. 26일에는 1000억 위안 회수, 27일에는 780억 위안 회수를 했다가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인민은행이 만기 도래한 2,500억 오늘 새롭게 발행을 한 게 오늘 한 1,000억 정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어요. 1,000억 예 맞습니다. 네. 980억 위안을 순 공급을 해서 좀 시장을 돌이켰고 중국 시장도 다른 시장 대비해서 좀 하락폭을 좀 그렇죠. 덜 아시아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0.6%밖에 안 빠졌으니까 예. 3% 빠진 우리나라에 비하면 역시나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3% 빠졌고 일본이 1.9% 정도 빠졌는데 네. 상해 지수는 0.6%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중국 상하이 시장과 뭐 신천 시장,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 시장 마감 전에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디어 증시각도기 TV가 국제화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뭐 아메리카하고 이제 한국, 코리안만 했는데 이제 차이나까지 해서 인터내셔널하게 바뀌는 거죠. 네. 밥 먹고 중국만 파신 새로운 분이 또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생긴 것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혹시 중국말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인사만. 네. 인사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뭐. 근데 뭐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중국 할 줄 그런가요? 알아요. 한번 아세요? 해볼까요? 니 슈머 밍스?
我是安久윈. 오, 혹시 깜짝 놀랐어. 바로 답변이 나와가지고. 의외로 잘하죠? 의외로 잘하는데요. 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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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 오늘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트럼프가 서명했던 이 중국 기업 관련 투자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이제 중국 기업 투자 금지 시행 시점을 기존에 트럼프가 서명한 대로라면 1월 29일부터 시행이거든요. 네. 네, 요거를 3월 2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연기로 인해서 해당 주식들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이 파는 시점은 오는 11월 11일까지 팔아야 되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적용 대상은 중국 해양석유, 샤오미, SMIC 등 44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네, 조금 갈등이 완화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뭐 트럼프 때보다는 뭔가 규정 안에 들어올 것 같죠. 네. 레인지 안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싸우더라도. 네. 약간 비상식적인, 약간 놀랄만한 이런 이슈는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시장에서는 또 바이든도 다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죠. 아니 쪼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쫓는구나.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거지. 갑자기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노바백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에서 89.3%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보였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잖아요. 네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49% 효과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 아닌가? 예, 퍼질까 이것도 우려가 좀 있는데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매섭게 춥던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다음 주에 이제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아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지금 공식화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인적 분할인데요. 이 중간 지주사인 투자회사와 이동통신업을 하는 사업회사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큰 시나리오입니다. 예, 투자회사에는 기존에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SK하이닉스, 브로드밴드, 11번가, ADT캡스 등의 기존 자회사들을 남겨두고요. 이번 분할은 그 2월 2일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분할 계획을 정리를 해서 아마 주총을 기점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SK가 보유하던 SK텔레콤 사업회사 지분을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고 투자회사 지분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SK와 이 SK텔레콤 투자회사 간의 합병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이러한 지배구조는 개편을 왜 하냐? 2022년에 이제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30% 그리고 손자회사는 50%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은 현재 20%거든요. 네. 요걸 3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은 사면 되겠지만 엄청나게 늘지. 하이닉스가 예.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거의 90조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SK텔레콤의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중요한 뭐 핵심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SK텔레콤의 시가총액 그리고 분할 이후에 투자회사 사업회사를 나뉠 텐데 이 두 가지의 합산 시가총액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요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렇게 해서 아까 사업회사 아니 지주회사는 띄워서 SK하고 붙이니까 SK만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SK텔레콤 별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 SK텔레콤이 지금 시가총액을 발라내면 계속 뭐가 나와. 그 러시아 인형처럼 뭐가 계속 그걸 러시아 인형 뭐라 그러죠? 그거 이름을 뚜껑 따면 또 있고 뚜껑 따면 또 있고 뚜껑 따면 SK텔레콤 안에 회사가 엄청 많고 네. 그 가치들이 하면 이걸 하나씩 넣으면 그 요만했던 게 부피가 이만해진다고. SK텔레콤도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좋게 보는지 이해가 안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회사 분할을 통신업을 하는 그 사업회사가 시가총액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우려인데요. 지금 LGU 플러스의 영업이익의 한 1.1배 정도를 SK텔레콤의 통신업이 하고 있거든요. 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LGU 플러스의 시가총액이 5조대입니다. 근데 SK텔레콤은 뭐 더 쳐줘봤자 한 10조 정도에 불과할 것 같고 뭐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지분 이게 엄청 큰데요. 이게 지분 가치가 18조 원 정도인데 할인율을 물론 감안을 해야겠지만 네. 다른 자회사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지금 SK텔레콤의 시총 20조보다는 더 커질 것 두 개 같다는 합산하면 뽑아내면 그렇죠. 저 상식이 통할 줄. 의견이 사실 분분하긴 한데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분할 이슈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의 사업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앞으로의 어떻게 될 건지 이 전망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분할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전 투자자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애널리스트는 난 잘 몰라. 실전 투자자들을 그래 돈 많이 버는 투자자들 많이 하는데 입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보유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 분할을 계기로 좀 받을 수 있으면은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내기가 안 되겠네. 지금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 이것도 내기하면 좋은데. 지금 내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무슨 내기를 했는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탕수육을 들고 오셨어요. 맞죠. 네. 우리 그 나침반님 좋아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덕분에 우리 나침반 덕분에 저는 탕수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흥에서 서대문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탕수육을 대짜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 팔 아팠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른 분은 괜찮아요. 안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네네네, 절대 그런 의미 아니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미래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을 영국에다 이제 처음으로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200개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공항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에어원 공항은 이제 영국 정부의 미래 사업으로도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미래 전략 산업 펀드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영국 모빌리티 기업과도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합니다. 현대차와.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화로 한 4,6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어원은 기존 헬기장의 한 60% 크기고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네, 사실 이 공항보다도 이 비행기가 사실 있어야 되겠죠. 공항만 만든다고 끝은 아닌데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드론이 나오고 정말 혁신이 또 생기는 거야 이쪽도 그죠? 네. 옛날 헬리콥터면 얼마나 무거워요. 시끄럽고 주변에 바람 많이 불고. 근데 드론으로 가니까 이게 가는 그림이 그려져 이제 상상이 되고요. 네, 그렇죠. 서울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가 한 20분밖에 안 걸리고 이러잖아요. 드론 택시를 활용해서 가면 차가 안 막히잖아요. 네. 공중에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오겠죠? 그럼 난 양평에서 오면은 빨리 올래나?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아니야. 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 그래도 한 20분 만에 오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면 많이 못 올 수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거의 전 업종이 그냥 모든 업종이 사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업종 수익률 기준으로. 근데 오늘 이 위성 개발하는 업종들이 좀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주식회사 한화, AP위성, 세트랙아이 등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 개발한다는 소식에 AP위성이 14% 올랐고요. 인텔리안테크가 4%, 세트랙아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장의 소폭 플러스여도 정말 많이 오른 거죠. 대단한 수준이죠. 많이 오른 거예요. 멀쩡하던 기업들도 막 8%씩 빠지고 그러더라. 오늘 업종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5%, 4% 그렇죠. 되었습니다. 업종당. 엄청난 하락세였는데요.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신용 쓰신 분들은 힘들지만 신용을 안 쓰신 분들은 회사만 괜찮으면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업이 괜찮고 몸을 얻어맞고 가도 괜찮다. 그때 3일 전쯤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최고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은 주식을 그냥 오르나 내리나 끝까지 들고 가시는 스타일이 있더라. 중간에 현금 마련 안 하고도 그렇게 해서도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다라는 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회사만 괜찮으면 회사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 시장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부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2,800 정도 초반까지 가면은 많이 달라지겠지. 오늘 저는 상당히 문화인으로 살았어요. 이 정도 장 떨어진 거에 비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입안에서 폐철음과 치열음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은 안 그랬어요. 근데 만약 2,800까지 하면 이제 이빨 막 갈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파처럼 막 하면서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3,100 몇십에서 한 200포인트, 250포인트 빠졌는데 그걸 다 대응해서 다 맞춰서 팔았다가 들어간다? 맞나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해도 이번에 성공 사례가 다음번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더 끼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론 그 제가 말 2,800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욕 나오지. 대응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정말 열받고 화나는데 그렇지 않고 뭐 2,900선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그러면 굳이 그거를 다 맞춰서 현금화했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있죠. 물론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 비중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만약 2,900 정도에 끝날 거면 2,900 내외에서 현금을 상당히 많이 소진시키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전략 정도까지는. 근데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꼭 다 안 맞춰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빠질 때 문제가 되는 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마진콜을 당하니까 그럼 회원하우스 마진콜을 한 번 당할 때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항상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2월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월 31일 마지막일에 오후 4시 반에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이때 좀 완화가 돼야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조금 사정이 나아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소식 다음 주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좀 여러 명 모여서 회식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죠? 네, 회식을 못 해요 지금. 지금 못하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 새로운 지점 와서 직원들과 함께 그죠? 네. 회식하려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네. 아니 뭐 벌금을 낼 용의도 있지. 근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